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전입니다. 드디어 이분을 그리네요. 언젠간 그리게 될 분인데 고민했다가 이번에 그립니다. 워낙에 엄청난 분이시라 사실 그림으로 소개하는 게 좋지만은 않았던 게 그림을 일찍 끝내도 이분 스토리는 1부분밖에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수상 이력이라든지 신기록 이런 건 다들 아실 테니까 빼고 우리나라와 관련한 부분과 여담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평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성취한 수준에 대한 명성은 오늘날의 대중문화 스타들에겐 거의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흑인 가수로서 백인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1등에 오른 인물은 마이클 잭슨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면서 대중음악의 헤게모니가 백인에서 흑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1982년 대중음악에서 전환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바로 이에 백인음악의 대변인이자 상징인 이글스가 해산하고 마이클 잭슨이 등장했으니까요. 또한 마이클은 귀로만 음악을 듣는 시대를 넘어서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른바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연 주인공으로 현대 팝음악 산업에 길을 제시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댄스 대중화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획기적인 무대와 장비,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음악을 영상과 함께 본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익숙히 않아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MTV는 초기에 그저 그런 케이블템 채널로다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러나 좀비 소재를 이용해서 최초로 13분짜리 단편영화 컨셉을 차용해 제작된 마이클의 스릴러, 뮤직비디오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MTV는 종일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방영했고 덕분에 비로소 대중적으로 막강한 파급력을 가진 채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영구 보존작으로 선정돼서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 중인 유일한 뮤직비디오이자 MTV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직비디오 1위, 또 제작 과정 등을 담은 필름 영상만 900만 부 이상 팔려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뮤직비디오로 기니스북에 등재된 것이 바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입니다. 제가 좀 중구난방한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워낙에 방대한 내용 중에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2%가 마이클 잭슨을 인간적으로 존경한다고 답할 만큼 마이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긍정적이었는데 첫 번째 아동 성추행 의혹이 터진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결혼과 이혼, 그 다음에 또 백인 동경설과 성형 중독 등으로 인해서 명예는 계속해서 실추됐죠. 성추행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이후 마이클 잭슨은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09년 3월 영국 런던 기자회견장에서 컴백 콘서트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이 장면을 CNN, ABC, BBC 등 영미권 주요 언론사들이 정기방송까지 중단하면서 긴급 속보 체제로 들어가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이 6월 25일 갑자기 사망하면서 컴백 콘서트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은 21세기 인터넷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온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는데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긴급 속보 체제로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을 매일 특집 보도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검색 사이트에 마이클 잭슨을 두들기면서 구글 트래픽이 과부하로 다운됐습니다. 당시 구글은 자기들이 디도스의 공격을 받는 걸로 착각했다네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 세계 3대 검색 사이트 구글, 야후, 빙의 연간 인기 검색어 1위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데이비드 셀랭거는 그때 사상 최초로 사람들이 다 같이 인터넷을 무너뜨렸다. 거대한 규모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은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특별판을 발행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마이클 잭슨을 기리는 단체 묵념이 있었습니다. 이후 잭슨의 추모식은 폭스, CNN, BBC 등에서 생중계돼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TV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끌어오른 방송이 됐어요. 사망 이후 여론은 기존 부정적 기류에서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51%가 마이클 잭슨의 팬이라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또 CBS가 실시한 미국인에서 가장 다시 살리고 싶은 유명인 설문조사에서 다이애나 비,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이 3위예요. 마이클 잭슨의 유명세를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시대를 산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산골밭에서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알 정도였다고 하네요. 84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다도의 섬에서 주민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콧노래로 흥얼거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빌리진 남마이선,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국민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 마이클이 이제 링컨, 레이건, 에디슨에 의해서 4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89년에도 이제 국민학생 1,500명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외국 가수 1위에 올랐다네요.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김정은이 유학 시절 유독 좋아했던 가수가 마이클 잭슨과 휘트니 스턴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2013년에 방북해서 김정은과 시간을 보낸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밝힌 일화를 봐도 마이클 잭슨 그 춤을 갖다 이제 음악을 틀고 김정은 부부가 춤을 췄다고 하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디언즈의 보도를 보면 찰스 젠킨스라고 하는 한국전쟁 프로가 2004년에 탈출해서 2008년 기자와 인터뷰할 때 90년대 이전에 그가 접한 음악은 한국 음악 이외의 유일한 음악은 러시아 민족주의 노래라고 하네요. 그 밀수입된 마이클 잭슨의 카세테이프가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게 90년대 중반까지는 누군지를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 북한은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마이클의 열풍은 대단했는데 언론들은 마치 태풍이 휩쓴 것 같다고 해서 타이푼 잭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감기에 걸려도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일본에 3명 있는데 마이클 잭슨, 윤사마, 고이즈미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폐쇄적인 기조를 유지한 중국에서도 마이클은 유독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매주 집계하는 서양 인기 스타 목록에서 마이클 잭슨은 현재도 거의 매주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은 이제 80년대 마이클 잭슨은 이제 개방 시대를 처음 맞은 중국인들한테는 서양 문화를 상징하는 주제곡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마이클 잭슨 사망 소식에 국영방송 CCTV는 바로 특집으로 소식을 전했고 바이두는 특별 추모 사이트까지 개설했고 대부분 신문사들이 일면에 마이클 잭슨 일생과 업적을 갖다 다루는데 할애했다고 하네요. 좀처럼 서양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중국인 걸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프리카에도 마이클 잭슨의 이름이 알려져서 인종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소니뮤직 남아공 마케팅 디렉터인 던컨 기뽀는 마이클 잭슨 음악이 그동안 깊이 분열됐던 남아공 사회가 통합되는 분기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 히스토리 월드 투어가 열리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연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94년 덴저러스 투어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칼국수를 아주 좋아했던 김영삼 정부는 근검절약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거절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도 좌절되나 싶었는데 겨우겨우 공연이 성사됐어요. 근데 이제 반미를 외치는 세력과 개신교 목사들이 주축이 돼서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반대 운동이 매우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더군다나 또 공연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다가 19금 이상의 성인용으로 처리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표 판매가 크게 타격을 입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이클 잭슨의 루머는 여전합니다. 죽었어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는데요. 루머는 주로 폭스뉴스나 타블로이드 언론에서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목에 이제 충격, 마이클 잭슨 뭐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데 다 조작되거나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에요. 타블로이드는 찌라시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타블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뻔하죠. 돈이죠. 마이클 잭슨과 접촉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인터뷰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가십거리 얘기를 떠드는데 그 사람들 일방적인 주장이고 뭐 대부분 교차 검증을 받지 않아요. 진실 여부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얘기거리를 건진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FBI 파일에 있는 마이클 잭슨이 24명의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3,500억 원의 돈으로 어린이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기사로 밝혀져요. 어쨌든 이런 온갖 문제를 일으키지만 마이클 잭슨 측에서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언론의 내용 때문에 다친 사람의 인격을 지켜줄 만한 방법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클 잭슨 역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매우 싫어했고 생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여자하고 다니면 섹스광이라고 보도하고 남자랑 다니면 동성애자라고 보도하고 하다못해 또 수염을 깔끔하게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스트레스 받아서 턱수염을 길렀으면은 이제 턱에다가 모발을 이시겠다고 하는 뭐 그런 기사들을 해요. 근데 이제 파파라치 증언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은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는 파파라치들한테 굉장히 친절했대요. 항상 미스터라고 불러주고 그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답니다. 이제 일부러 마이클 잭슨을 갖다가 막 약 올려요. 약 올리면은 마이클 잭슨이 화나는 모습을 순간 찍어가지고 그 괴물같이 나온 모습을 갖다 하려고 어그로를 끄는데 오히려 최대한 정중하게 사진을 찍어주고 했다네요. 여자 얘기를 하자면 첫 부인은 엘비스 프레슬리 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 리사 마리. 뭐 이제 결혼 이전에 세계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명인의 딸을 이용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빈민가 출신에서 용이 된 그 흑인 스타라는 이미지가 있던 마이클 잭슨이 사실 흑인이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리사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리사 마리아는 얼마 못 가서 이혼했죠. 마이클 잭슨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혼혈이고 아버지는 이제 아프리카 노예 후손이지만 이제 푸른 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순수 흑인이 아니라 혼혈이에요. 참고로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학적으로 황인종에 가깝다고 하네요. 40에 접어들면서 마이클 잭슨의 외모에 대해서 성형 부작용이라는 가십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후반기 비주얼 변화에는 이제 자연적인 노화, 그다음 백반증, 육체나 이제 정신적인 건강 악화로 인해서 체중 감량,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했어요. 아이러니한 게 급격히 변한 마이클 잭슨의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잭슨을 오래도록 이제 바라본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백인인지 흑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모호한 인종적 특성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늠할 수 없는 중성적인 외모, 그다음에 하이톤의 미성, 탄탄하고 마른 몸매하고 멋진 퍼포먼스 실력 때문에 게이 팬들도 많았대요. 마초적인 근육질 대신에 이제 가녀린 외모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도 많았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팬들을 다시 끌어들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잭슨은 피부과에서 공식적으로 백반증을 진단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반증에 걸리면 자외선이 백반을 갖다 퍼질 수 있어서 노출 부위는 햇빛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네요. 백반증이 악화된부터는 이제 필수품이 이제 양산, 우산, 중절모, 장갑, 선글라스 이런 걸 계속 그래서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있는 모습도 이제 장갑인데 그 백반증을 갖다 백반을 가리기 위해서 착용한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지나친 외모 지적으로 인해서 그 코에 큰 컴플렉스를 가져서 성형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두려워서 가만히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화 더 위즈라는 그 영화를 갖다 촬영할 때 무대에서 넘어져서 코가 부러지는 바람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면도 있는데 일적으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의심도 많고 경쟁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잭슨의 변호사 존 브랑카말로는 롤링스톤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했던 그 공연장보다 더 큰 공연장을 섭외했다고 하자 막 무지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쇼 비즈니스에서는 영악할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치밀한 사람이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90년도에는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질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를 좀 멀리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과 유리 겔러 같은 사기꾼한테 뒤통수도 맞았죠. 최규선과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침을 쌓았는데요. 최규선이 이제 어린이를 좋아하는 잭슨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매일 본인의 아기를 이제 안고 네버랜드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악 풍물패까지 이제 동원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IMF가 터지기 전후 한국 투자권과 관련해서 얘기가 오갔대네요. 마이클 잭슨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건 총 4번인데
대한항공에 탔을 때 먹었던 비빔밥이 생각나는지 신라 호텔에서 이제 대접받은 비빔밥을 극찬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운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추장 대신에 간장을 넣고 이제 삶지 않은 채소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마이클 잭슨 비빔밥을 스페셜 메뉴로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내한 중에는 화장실 가려고 명동 피자헛에도 잠깐 들르고, 그 강남 타워 레코드 본점인데 현재는 이제 지오다노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도 들르고, 또 아동복 쇼핑 하려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또 에버랜드를 또 전세를 내 가지고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했던 유일한 연예인입니다. 최규선의 소개로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97년 대선 직전에 한국에서 처음 만났고, 취임식 때도 만났어요. 김대중 후보는 경천애인이라는 휘호를 손수 써주면서 이런 어려운 때 마이클 잭슨 같은 세계적 부자가 우리나라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과도 만난 적이 있고, IMF 이후에는 투자 목적으로 한국을 극비리에 찾았어요. 그래서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측과 인천에 왔어요. 지금 이제 청라 국제도시에 와서 거기를 갖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 전북 도지사와 이제 쌍방울의 초청으로 무주 리조트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제가 인천에 살아서인지 뭐 청라 신도시를 마이클 잭슨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 잭슨이 사망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세계의 한 영웅을 잃었다. 또 우리는 한국 통일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준 사랑스러운 벗을 잃었다. 한국 국민은 슬프다. 나 개인적으로도 우정을 나눠온 좋은 친구를 잃어서 슬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내용의 이제 애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김 전 대통령이 이제 마이클이 사망한 뒤 2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내한할 때마다 앙드레 김이 의상을 제공하긴 했는데 마음에 들었는지 전속 디자이너로 섭외를 요청했는데 앙드레 김 측에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대신 직접 디자이너 의상을 몇 벌 이제 보내줬는데,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게 생애 마지막 공식 격상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인데, 그때 입은 옷이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옷입니다. 죽은 후에도 팬이 늘어나는 가수 중에 하나예요. 페이스북 좋아요 수는 이제 7,500만 개가 넘어섰고, 유튜브 통계에서도 현재까지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유튜브 조회수는 마이클 잭슨 같이 전성기가 오래전에 끝난 가수들은 거의 없어요. 적은 편인데, 현재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웬만한 급의 팝 가수들과도 이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조회수가 아주 많아요. 96년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열린 내한 공연 때 9m 높이의 리프트에 이제 올려진 순간 갑자기 국내 관객이 리프트 계단을 타고 마이클 잭슨을 껴안는 해프닝이 일어났었어요. 저도 보니까 이제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잭슨이 놀라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공연을 계속했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관객들은 그게 그냥 연출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로다 이제 경호상에 이제 책임을 놓고 대한경호협회하고 이제 백호기획이 서로 이제 책임을 갖다 넣어넘겼는데, 뭐 정작 잭슨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뭐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그 올라갔다는 사람이 이제 김모군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감사를 표했다고 하네요. 그때 콘서트로 하다 마이클 잭슨이 18억 원을 벌어봤는데 여기에 과세 추징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됐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건 이제 뭐 계약 이전에 얘기가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좀 촌스러워요. 포브스의 2018년 기사에 의하면 벌어들인 액수가 4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5조 원 정도의 액수인데, 어떤 아티스트도 지금 이제 기록해보지 못한 수치예요. 많이 벌었어요. 그 인터뷰를 자주 사용했는데 몇몇 인터뷰하고 뭐 그런 데서는 꽤 진지하고 심오한 철학적 어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록을 살펴보면 열정적이다 못해 아주 순수하고 감성적인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할게요. 춤출 때 생각하는 것은 댄서들이 가장 저지르는 큰 실수다. 춤출 때는 춤을 느껴야 한다. 나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의 팬들 뿐이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아티스트들을 공격한 적이 없다. 위대한 아티스트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에미넘이 자기 갖다 조롱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너무 의심이 많다.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내 자신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 죽어도 관계없다. 그것이 나다.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어깨에 드리워진 짐을 가볍게 돕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만약 당신이 세계를 좀 더 멋진 터전을 꾸미고 싶은 생각이라면 먼저 당신 스스로를 잘 보고 자신부터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거울에 비친 당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접하고 싶어한다. 또 그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한다. 설령 절망이든 기쁨이든 자기가 느끼거나 경험한 것을 살리는 일이 그 인생에 의미를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계몽의 순간을 위해 나는 계속 생존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티스트의 책임이 크다. 나는 지금껏 한평생 음악을 하면서 성인 솔로로서 낸 앨범이 고작 6개밖에 안 된다. 왜 그런 것 같은가? 완벽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한 앨범을 만들 때마다 5, 6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두 곡의 히트곡을 빼고는 나머지 공간을 시시껄렁한 곡들로 채워넣는다. 하지만 나는 항상 한 앨범의 모든 곡들이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을 만들란 말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적어도 사람들이 차를 몰고 레코드점에 가서 앨범을 골라들고 지갑을 열어 계산하는 수고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수고를 감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앨범을 만들어라. 멋진 말이에요.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또 누가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 음악이 불법으로다가 유포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이클은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나의 음악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정말이다. 나는 집에서 상이나 트로피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집에 그런 걸 두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난 단 한 번도 이 정도쯤에서 만족해 본 적이 없다. 세상 전부가 당신에게 반대하고 비웃고 하지 못할 거라고 무시해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만을 믿어라. 누가 뭐라고 하던. 위대한 사람들 연구해라. 그리고 그들보다 더 위대해져라. 위대한 반열에 오르고 싶으면 위대했던 사람들을 공부해라. 이건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조언했던 얘기라고 하네요. 2002년 팬들 앞에서 연설을 마치면서 이것만은 여러분께 약속해요. 나는 진짜 최고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만약 한국에 통일이 찾아오면 다시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날을 축하하고 싶다. 이거는 뭐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내한 공연 중에 마이클과 그때 당시에 분단 국가였던 독일하고 한국에서만 열렸던 공연인데 그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만화 아기 공룡 둘리의 마이콜은 마이클 잭슨의 패러디라네요. 마이콜은 자기 소개할 때 마이클 잭슨은 종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을 외계인이라고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만큼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추린다 해도 그림 완성 속도보다 엄청난 양의 내용을 갖다 말씀드렸네요. 아마도 마이클의 팬이 아니라면 중간에 지루해서 영상을 안 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